5년간 4배나 증가한 보이스피싱 범죄. 하루 121명, 12분의 1명꼴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상한 낌새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뛰어난 눈썰미와 빠른 판단력, 기지를 발휘해 수거책 검거를 돕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조기 차단한 택시기사들. 들고 타셨는데 돈 봉투 비슷한 게 툭 떨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보이스피싱 범입니다. 뒤에서 나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 좀 불안했죠. 치료감도 나고. 대단하십니다. 범인을 놓치면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에 몸소 범인 잡기에 나섰던 사람들. 이들의 사건 기록을 지금 이슈 추적에서 공개합니다. 네. 주인공을 만나러 간 제작진. 택시기사 A씨는 우리에게 사건 이면에 숨겨진 놀랍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먼저 들려줬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보이스피싱 범인지 당연히 몰랐고 가는 도중에 이제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좀 이상한 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했죠. 어이구, 이거 100km나 나오는데 이 먼 데까지 택시 타고 가시는 거 보니까 뭐 급한 일 있으신가 봐요? 출장이 잡혔어요? 출장이요? 무슨 일 하시는데? 실내 인테리어요? 아, 하자 보수하시러 가시는구나. 아, 네. 인테리어 AS를 가는데 공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출장 가는 사람이 전혀 씻지를 않았어요. 눈썰미가 그리고 되게. 치석이 좀 많았고 자꾸 이상하게 좀 느꼈죠. 눈썰미가. 다 왔습니다, 손님. 네, 기사님. 저기 여기 일 끝나고 저 잠시 다른 데로 이동해야 하는데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죠? 예, 그러세요. 행색이 좀 수상했던 거죠. 예. 잠시 후. 아이고. 아까 말했던 장소로 출발하시죠.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손님이 내렸다가 다시 타셨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타신 거예요? 그렇죠. 내렸던 자리에서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 뒤에 연주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여주경찰서인데요. 경찰서요? 다름이 아니라 한 달 전쯤에 그 선생님 택시에 승객으로 탔던 사람 하나가 보이스피싱 운반체로 운반체교. 확인돼서요.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치석. 오, 네, 있어. 그때가 한 달 전이니까 시기도 비슷해요. 그래요? 그럼 인상착의 기억나십니까? 잠시만요. 맞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이 좀 이상해서 블랙박스를 따로 저장해놨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내가 그날 태운 사람이 보이스피싱 도착을 수거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그 형사님한테 드렸죠. 뭐 블랙박스 영상이라든가. 택시기사 A씨가 경찰에 제공한 영상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밝혀진 한 남성이 택시를 탄 모습인데요. 아직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현금으로 계산하고 택시에서 내리는 일반적인 모습. 이 영상을 경찰에 넘길 때만 해도 택시기사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모든 동영상을 다 건네줬는데 그러면서 볼 거 아닙니까? 제가 또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또 탄 거예요. 또 탔다고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절묘한 상황. 이번에는 경찰에 영상을 보낸 다음 날 벌어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인연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안성으로 가주세요. 그럼 많은 택시 중에 이걸 탔다고요? 유심히 승객을 보던 기사는 그가 경찰이 찾는 범인임을 확신합니다. 그 전날 벌써 대단하다. 동영상을 다 줬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보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빠른 시간 내에 고속도로를 진입을 했죠. 그리고 진입을 해서 그때 이제 112에 전화. 그냥 싣고 경찰서 가려고? 112 상황실입니다. 112 상황. 제가 지금 안성 장거리 가고 있는데 좀 이따가 식사 한번 하시죠. 112 상황실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경찰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센스가 있다니까? 아이 뭐
뭐 그렇죠 뭐. 오, 알아들었어. 계속 식사 약속 잡는 듯이 얘기하세요. 와. 그 위치가 어디쯤 와, 역시 경찰 대단. 와. 지금 형님 제가 저희 서해안 휴게소 지나고 있는데 뭐 1시간 의심 안 반이면 하게. 충분할 것 같아요. 영화다, 영화 헬릴리 이거. 고속도로 순찰대 출동시키겠습니다. 우와. 네, 형님 좀 이따 경찰 뵙겠습니다. 센스도. 네. 와. 좀 불안하거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 뭐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형님하고 계속 그 식사 약속을 이야, 장례식으로 진짜 했기 때문에 영화네. 전혀 뭐 그런 거 걱정은 없었습니다. 와. 근데 네, 전화를 이제 제 위치를 계속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찰 분들도. 네네. 그러니까 전화를 2번, 3번 하시니까 이 사람이 약간 눈치챘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고속도로 순찰대입니다. 네네네. 휴게소 지나고 있는 거 맞으십니까? 조용히 이야기하세요. 조용히.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안해. 기사님 들은 거 아니야? 네. 다시 시흥으로 가시죠. 약속이 오, 취소됐어요. 봐봐. 들었나 봐. 어떻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실제 영상입니다. 마치 식사 약속을 잡듯 경찰과 통화한 택시기사. 그러나 출동 순찰대의 연락이 반복되자 범인이 낌새를 챕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부터? 택시기사 어떻게 또한 분위기를 바로 감지하고 범인이 동요하지 않도록 그가 원하는 대로 차를 야, 돌리는 이거 모습인데요. 흥미진진하다 이거. 기차에서 그렇게 틀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때 좀 불안했죠. 식은땀도 나고. 그래갖고 제가 핸들을 좀 빡 그쵸. 잡는 것도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이 계속 가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긴장감이 도는 택시 안. 그런데 기사님 가시다가 휴게소에서 내렸어요. 아, 수상합니다. 휴게소. 거긴 왜요? 거긴 이동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택시도 잘 안 다니고 그냥 전체가 다 갯벌이에요. 거기는. 1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거기 톨게이트에 바로 내려드릴게요. 저는 거기서 뭐 식사하러 가면 되니까요. 그러시죠. 재치 있게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기사님 대단하시네. 차선을 계속 바꿔가면서 뒤쪽에 있나 앞쪽에 있나 계속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안타깝다. 계속 어떡해. 가다가 대교를 딱 건너가면서 약간 이렇게 복선이에요. 거기가. 옥상. 복성돼서 수색자가 보이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보였어. 당시 신고를 받고 추적해 톨게이트 주변에 대기하던 순찰차. 순찰차를 본 택시기사가 곧바로 갓길에 차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와. 당황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체 현장에서 당황했어요? 검거됐습니다. 야. 와. 기사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데요. 영화다, 영화. 이거 한편의 영화. 112 상황실 그 전화를 받아주신 분 바로 눈치를 채시고 그 112 순찰대를 보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사들이 뭐 조금만 더 수상하게 본다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좀 잡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 B씨가 마주한 승객은 또 어떤 수상한 모습이었을까요? 승객이 수원을 가대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찍었는데 그 예상으로는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손님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다른 데를 또 가야 되는데 대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하네요. 네, 물론이죠. 그럼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가방 넣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되게 또 다른 곳으로 가자는 경우가 많군요. 안 왔어. 10분 뒤에도. 약 40분 후 돌아온 승객은 뒷좌석에 무언가를 거칠게 내려놨다는데요. 하셨는데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툭 하고 뒷좌석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돈봉투 비슷한 게 툭 떨어져 있었어요. 돈 봉투를 본 택시기사는 뭔가 꺼림칙했다고 합니다. 저 기사님, 혹시 천안 갈 수 있으세요? 손님 만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그럼요. 근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일하시면 택시비로 다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제도 택시비 27만 원 들었어요. 차라리 운전을 하시는 게 어때요, 직접? 계속 메시지를 해야 해서 오히려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승객과 대화 도중 강한 의심이 들었던 택시기사. 이상한 직업이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첫째는 현금 결제. 거의 통상적으로 하루에 한 25분에서 30분이 타시거든요. 근데 현금 결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쵸, 요즘. 많이 해봤자 하루에 한두 건 정도. 하도 다. 또 그분들은 또 그 영수증을 그쵸, 또 현금이랑 받아가시고요. 영수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동하면서 전화 통화는 직접 하지 않고 카톡만 결제했었어요. 카톡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제가 직감적으로 의심이 왔습니다.
기사님, 급한데 출발 안 하세요? 아, 죄송한데요, 손님.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요. 천안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뭐야, 바빠 죽겠는데. 진짜. 친구. 여보세요? 111죠? 그렇습니다. 택시기사는 수상한 승객을 신고하려 이동을 거부한 겁니다. 그럼 그 승객 정말 보이스피싱범이었을까요? 피해자의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현금 인출기에 이제 피해자로부터 받아온 금원에 대해서 그 송금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를 특정을 해서 검거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되나요? 수원에서 저희 관할 내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은 1,390만 원인데 저희가 밝혀낸 거 여죄까지 밝혀낸 걸 합치면은 도합 6회에 걸쳐서 약 9천만 원 상당 정도 됩니다. 택시 기사들의 기지로 누군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요? 피해자들이 그 범행을 당할 때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인데요.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그 본범을 색출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그 금융기관에서도 피해자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때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게끔 하는 절차를 이제 만들어서 그 인출을 지연시키는 한편 그 수사기관에 곧바로 연락이 가게 해서 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 돈을 전달하기 전 단계에서 이 범행을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덫에 걸리지 않도록 지금 화면에 나가는 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추격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인데요? 지난 3월 9일 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 김영미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이는 수상한 남성을 보게 된 건데요. 제가 이제 어머니 빵을 갖다 드리려고 집에 왔는데 수상한 남자가 저희 집 앞을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쓱 내려오더니 저기 보이는 저 앞에 우편함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열고서 꺼내가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뭐지? 남성의 행동이 수상했던 김영미 씨는 집 밖으로 나가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도 다 따라가. 이 남성은 도대체 무엇을 가져간 걸까요? 뭐였을까요? 사건 당일 집에 있었던 시어머니. 영미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카드가 발급됐다. 금융권에 노출이 다 됐다. 통장을 병을 빙빙 싸서 우편함에 넣어놔라. 이렇게 얘기까지 딱 하신 거예요. 엄마가 이제 간략하게만. 보이스피싱.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범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시어머니. 그녀는 범인이 시키는 대로 통장을 검은 봉지에 싸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속으셨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 보고 통장을 넣어놓으라 했어요. 넣어놓으라 했어. 꺼먹봉다리에다 해가지고 우유 먹는 통에다 넣어놓으라 했어 처음에. 그래 우유 먹는 통이 우리 요 문에 걸렸으니까 왜 문에다 달았느냐 하잖아. 그래서 그래 다리 아파서 거기 달아놨다 하니까 한 대 우체통에다 갖다 넣으라 해서 그래 우체통에 또 갖다 넣었지. 넣고 이제 들어왔지 또. 시어머니가 사기 당할 뻔했던 돈은 총 1,300만 원.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저거는 무조건 쫓아가서 잡아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통장을 무조건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 야, 우리 며느리. 그래서 어떻게 쫓아갔어요? 한시라도 빨리 범인을 잡아 시어머니의 통장을 회수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영미 씨. 오로지 돈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논과 논 사이로 난 좁은 시멘트 도로를 가로지르며 500m가량 범인을 추격했습니다. 야, 며느리 대단하시네 진짜. 뭔가 멋있다. 야. 영미 씨는 10분간 범인을 쫓은 끝에 그를 붙잡을 수 있었는데요. 잡았어요. 또한 그녀는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위험하게. 어머니 통장 내놔. 우리 엄마 거 통장 내놔라. 내놔라. 너 가져간 거 내가 다 봤다. 그러면 그 사람 중국 사니까 몰라. 몰라 한국말 몰라. 한국인이 이렇게 얘기를 아니에요? 하더라고. 그래서
너 지금 112 신고해서 경찰 지금 여기 오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 엄마 통장 내놔. 빨리 내놔. 이랬거든요. 경찰을 불렀다는 영미 씨 말에 그녀에게 통장을 돌려주고 다시 도주한 범인. 저 보이스피싱 저놈 잡아야 된다고. 아,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 애기 받았는데도- 아빠가 맞고 아주머니 피해서 아니, 이제 남편도 같이 합동으로 잡아버려. 아, 와, 잡았어. 며느리 영미 씨의 끈질긴 추격에 범인의 도주국은 막을 내렸는데요. 대단하네요. 범인을 붙잡은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영미 씨. 신고한 지 3분 만에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검거했고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경찰이 조사한 결과 범인의 정체는 중국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검거한 범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기는 지금 저 구속돼 있고 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공범이지만 이제 얘가 저기서 그 가져 나왔던 그 절도로 나온 거고. 며느리가 없었다면 시어머니는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허무하게 잃을 뻔했습니다. 다치지 않고 또 돈도 안 뺏기고 이래서 고맙지요. 위험한 순간 자신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했던 며느리 김영미 씨. 용감한 그녀의 기지가 빛난 사건이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을 가로지르는 경찰차. 갑자기 차를 세우고 반대 방향으로 황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길 가던 남성을 체포하는 경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속의 경찰을 만나기 위해 서울 영등포의 한 파출소를 찾은 제작진.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순찰 중에 있었던 신고인데요. 제 아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도와준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찾으러 나간다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남편의 신고에 황급히 출동한 경찰. 피해 여성을 찾기 위해 순찰하던 중 수상한 행동을 하는 행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임을 직감하고 곧장 뒤쫓아가 검문을 했다는데요. 도대체 경찰은 어떻게 범인을 알아봤던 걸까요? 평소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이 클러치백이나 종이봉투에 피해 금액들을 담아가서 은행으로 송금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마침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길래 불신 검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순찰차를 보고 종이 가방을 등 뒤로 숨기는 남성. 현금 2천만 원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포착하신 게 대단하시네요. 결국 경찰의 눈썰미에 벌미를 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원. 어떻게 딱 알고. 대단하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제 그 피의자가 머뭇거리더니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단하시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고 물으니 은행 대출 상환을 위해서 송금을 할 예정이었다라고 말하길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현행범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 예방법을 숙지하고 있어도 교묘한 수법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보이스피싱. 본인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이제 가족 구성원을 빙자해서 금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이번 사건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수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범죄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112에 신고하시면은 신속하게 출동해서 낯선 전화는 의심하고 수상하면 신고하기. 보이스피싱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다급해 보이는 할아버지와 그를 지켜보던 은행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좀 당황하는 기색이 있었고 직원한테 이렇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그랬어. 현금으로. 아니 요즘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현금을 많이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검찰청이라고 전화가 왔대요. 의심스러운 할아버지의 행동에 은행원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다 용도로 쓰시려고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르신이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드리다 저희 통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아들 전화번호를 모른다. 핸드폰도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한 경찰은 할아버지의 돈 봉투에 신문지를 대신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귀가 조치한 후 보이스피싱범을 유인하기 위해서 신문지가 담긴 봉투를 우편함 위에 올려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복 근무한 끝에 3시간 뒤 할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낯선 사람을 포착. 잡아야 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현장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수거책은 뭐 신분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이스피싱 본인들이 하는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은행원의 관심과 경찰의 노력으로 네.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반드시 근절돼야겠습니다. 경남 양산 경찰관이 동네를 순찰 중입니다. 다른 관내에서 이런 보이스피싱 신고가 좀 생기다 보니까 HMG 위주로 순찰을 했는데 HMG에 어떤 여성이 그 명체표를 좀 많이 버리는 모습을 보고 좀 확신이 들어서 가서 탐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 현금 인출기 앞에서 수상한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신중한 탐문을 위해 경찰들이 현금 인출기 쪽으로 접근합니다. 저희가 여기 20-30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었을 때 여성이 휴지통에 버렸던 거래 명세표에는 수차례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인출기 위해 수상한 현금 다발도 포착됐습니다. 회사는 양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양산에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 부산에서 입금하시러 양산까지 오신 건데? 경찰관의 질문에도 불분명한 대답을 늘어놓으며 어딘가로 연락을 취하는 여성. 그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피해자한테 부산 사상구에서 5,100만 원을 이제 교부를 받고요. 양산에 택시를 타고 와서 이게 ATM기는 100만 원씩밖에 송금이 안 되거든요. 30차례 총 3천만 원을 보냈다가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남아있던 2,1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더는 보이스피싱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네요.